마더통 노란색 미니 모의고사 9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등차 수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이 첫 번째가 수열 규칙과 기준항 공차 기준항은 근데 이제 초항이 이미 4라고 되어 있죠. 그 규칙 찾는 방법 등차 수열에서는 차를 활용을 한다 맞지? 그럼 차를 활용을 해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3D는 6이다 해서 이제 D가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3칸 더 가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A4는 A1 더하기 3D 이렇게, 그래서 이제 4 더하기 6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이 통일이 되어 있죠. 2번 6평 10번 문제처럼 펼쳐 놓을까? 2번 6평 10번처럼 밑이 통일이 돼 있으면 어떻게? 진수끼리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그 5에 40 곱하기 8분의 5 해서 5의 제곱이니까 답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이 친구도 좀 중요한데, 이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만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6평 10번이랑 관련돼 있는 건데, 요거를 봤을 때 어때?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만나게 요렇게 식을 써주는데,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풀어도 사실 똑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푸셔도 되고,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이번 시험에서는 얘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라고 할 때 대충 약간 좀 계략을 개요 정도를 딱 잘 짜서 보면 얘가 훨씬 더 풀이 접근 방향이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칩시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1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 교점으로 푸는 것보다 넘겨서 2차 함수와 x축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해져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한 능력치가 이건 겁니다. 요게 이제 주어졌을 때 내가 항등식 정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옮기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잘 보면 결과론적으로 사인 앞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로 만들어서 푸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주기죠. 주기가 얼마? 12분의 파이에 2파이 니까 주기가 24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정의역 범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역 범위가 0부터 12까지죠. 그래서 박스를 그리는데 이 친구는 이제 12까지만 딱 쓰면 되기 때문에 반틈만 쓰겠습니다. 주기가 24인데 이제 12까지만 쓴다니까 사인 딱 한 번만 그려지고 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인 12분의 파이 x. 그럼 이제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x값 요 하나만 구해보면 됩니다. 항상 이제 대칭성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x값만 구해보면 얘가 원래 얼마? 2분의 1일 때 12분의 파이 x가 이게 합성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얘를 하나로 통틀어서 정리를 해버리면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죠? 1사분면에서는 6분의 파이다 맞지? 이것도
눈알 굴리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t 나와야 돼. 그래서 x가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 따라서 x가 2일 때 가능한 거니까 요 길이가 이제 2가 되면 요 길이도 2가 된다.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총 얼마? 전체 길이가 12에서 4를 빼니까 전체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넘겨서 정리하는 거 정도는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 자 2번 모의고사 그 6평 11번 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요 친구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fx랑 1-fx 요렇게 돼서, 실제로는 이제 fx는 1-y 돼서 y 대신에 1-y가 들어갔기 때문에 y는 2분의 1 대칭 요렇게 된 거고, 두 번째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요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f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첫 번째가 교점을 구하셔야 돼. 두 번째가 대소비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0과 2를 근으로 갖는 친구가 되고, 그럼 잘 보시면 대칭축에서 그림이, 자 실제로 그려보면 y 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지금 대칭성을 잘 볼게요. fx와 그 다음에 이거랑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핵심이 뭐다? 그 y 값을 요렇게 돼 있으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f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y 대신에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우리가 일단 y의 부호가 달라졌다. y의 부호 체인지, 대칭이 됐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대칭축은 이제 찾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이 두 개 같다 이렇게 두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후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가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대칭축이 이제 딱 절반이죠. 딱 절반.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노려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면 대칭축도 딱 1이라서 딱 여기서 이제 반틈 이런 식으로 딱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정확하게 3 이렇게 돼서 평행이동을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가 되게 신기한 게 교점이 이미 1과 2로 교점이 주어지고 요 형태의 그림만 구하면 되게 되는데, 얘가 결국 대칭의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1짜리인 딱 함수 딱 요렇게 그어보면 위아래가 어떻습니까? 요 위에 친구랑 요 밑에 친구가 넓이가 당연히 똑같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쪽만 구하면 된다가 돼서 결국 이제 요 밑에 넓이의 2배 요렇게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1, 마이너스 1과 2, 0을 지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x-2 요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제 x-2와 해석을 해보면 이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려고 하면 결국 이제 y = x-2와 그 다음에 fx로 둘러싸인 넓이의 2배
요렇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대칭 함수랑 그 평행이동 된 친구는 웬만하면 구하지 않는 게 좋고 해석이 좋습니다. 평행과 대칭은 해석이 좋다. 오케이? 이번 시험에서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아니면 이게 x-1을 여기다 다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아니면 다른 풀이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하기 싫어지는데, 전체 마이너스 걸고 그 다음에 x에다가 x-1을 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풀이를 하면 약간 좀 찔리죠. 예, 그래서 원래는 계산법이 이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두 개 교점 구해서 두 개 빼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약간 많이 꿀잼. 그래서 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고, 그 공식 쓰셔도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1차 함수가 되어 있으면 2차 함수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차함수 개념으로 얘도 활용하는 거긴 한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넓이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2 빼기 1 해서 제곱에 6분의 1 해서 답이 3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이 공식은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계산을 하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 공식까지 외워버리면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1부터 2까지 dx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이제 1부터 2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각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8 빼기 1 해서 7 더하기 2분의 3에 4 빼기 1 해서 3, 2 빼기 1 해서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에 더하기 2분의 9에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배를 해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4에 더하기 9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4 더하기 3분의 15 해서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이 노가다 계산 다 띄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나는 완전 대왕 비추. 알겠죠? 이게 계산으로만 가시면 수학 실력이 좀 잘 안 납니다. 15번은 막 꾸역꾸역 해서 풀겠죠. 근데 이제 뒤에 문제들 어렵게 나오면 해석 하나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1번, 이번에 6평 11번을 사실 잘 봤을 때 그림 그리면 좀 많이 편하잖아요. 맞죠? 이 그림 그리면 사실 뚝딱뚝딱 하면 거의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대칭성. 대칭축은 찾는 방법이 이제 요렇게 원형을 살려놓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요렇게 돼 있으면 그냥 두 개 같다 하면 대칭축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칭축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얘가 실제로 이제 y 값이라고 할 때 요 사이 거리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요 사이 거리를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거리가 0이 되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요 사이 거리가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은 그 대칭축을 압축해서 이제 바로 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거죠. 좌우 극한값 계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대칭축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세요 제발. 4번 진짜 중요합니다. 요새 이걸 안 썼지. 이걸 안 쓰니까 약간 중요하다 안 하다 그게 좀 차이가 안 난다던데. 어쨌든 요 4번 중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 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하면 무조건 어떻게?
fx, gx 하면 어디서 불연속? 요거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잘 보면 fx는 지금 x는 a에서 구간 분리가 되죠. 그래서 구간 분리해서 우리가 실제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연속성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 이 뜻인 거고, gx는 이미 상태를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얘는 이미 이제 연속이죠. 1차 함수기 때문에. 근데 fx가 어떻게 돼? x는 a에 대해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 문제 상황 세팅하는 것부터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발 연속 나오면 어디서 불연속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태, 수트는 진짜 키워드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함수 추론 잘 보면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 이렇게 해서 상황 설정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어쨌든 첫 번째 fx가 연속일 때, 그럼 어쨌든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a 빼기 3 a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fx가 불연속이면, 자 불연속인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ga가 이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연속 함수 곱하기 연속 함수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되려고 하면 접착제가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x는 a에서 불연속이 된다 치면 ga가 얼마? 0이 돼야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요게 이제 0. gx에다가 a 대입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 a가 마이너스 7.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중요하다. 이번 시험에 사실 연속 조건이랑 미분 가능성 조건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21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인 실수 a에 대해서 y 꼴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 또 만나는 점이다 맞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a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왜 이 범위가 주어졌을까? 보면 a가 로그의 밑이죠. 우리가 로그 함수 그림 그리는 방법, 지수 로그 통틀어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밑 판단,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증가 감소를 따지고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다항 함수에서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점근선, 이거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 점근선은 웬만하면 평행이동이 됐냐 대칭이동이 됐냐 안 됐냐 유무만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점근선이 그대로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XY 절편 정도? 이건 이제 K박해야. X축, Y축 위치를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맞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Y꼴 1과 Y꼴 마이너스 1이 만나는 두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4A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A는 밑이 1보다 크게 되고 A는 이제 밑이 1보다 작다 맞지? 그 다음에 4A는 1보다 크고 4.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로그 A 그래프는 점근선,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Y축이 그대로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 X축 따라서 그려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친구가
이제 1,0을 지나면서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을 이제 둘 다 지나죠. 그럼 얘가 이제 로그 ax, 그 다음에 얘가 로그 a의 로그 a 4ax 이렇게. 그러면 이제 y 꼴 1과 만나는 두 점,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려보면 됩니다. 순서대로 a, b라고 했죠.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꼴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얘가 순서대로 c, d 이렇게 되죠. 이거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순서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이제 각각 c랑 d라고 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a, b를 1대4로 외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분, 내분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외분, 내분은 핵심이 뭡니까? 얘는 이제 경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 벡터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기하하는 친구들은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a, b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요 앞에 게 출발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분점이 이제 경유지입니다. 약간의 이제 휴게소 같은 느낌? 소떡소떡 먹으러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 B를 했을 때 내분한다는 뜻이 뭐냐면 안에서 이제 경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유를 했다가 요만큼 3대1, 여기가 이제 내분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분점을 실제로 구하는 공식은 이제 좀 다른데 두 개 합을 합니다. 내분은 합, 그 다음에 크로스, 그래서 3b 더하기 a 이렇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뭐 벡터량 이 말은 몰라도 됩니다. 3대1 외분한다. 이거는 뭐냐면 출발 지점을 A로 잡고 도착 지점을 B로 잡았을 때 바깥에를 경유를 해서 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거죠. 약간 요런 거 이제 집까지 가면 바로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무조건 소떡소떡은 먹어야 되겠어.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깥에 3대1이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 3이 더 크죠. 그러면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3만큼 갔다가 1만큼 가는 게 이게 기적의 수학이죠. 3이 1보다 더 작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3대 1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가 외분점. 그럼 외분은 순서대로 3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 빼기 1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3b 비례식이기 때문에 빼기 3 그 1a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1대3 외분을 하면 요만큼 1 갔다가 3만큼 간다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3 그대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b 빼기 3a. 요거는 진짜 그 부호 순서가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럼 실제로 얘는 잘 보면 a, b를 1대4 라고 했으니까 1만큼 갔다가 4만큼 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점좌표를 구해보면 얘가 1이 되려면 요 친구는 a, 1, 그 다음 요 친구는 4a, 1이죠. 자, 그렇게 되면 a만큼 갔다가 4a만큼 돌아온다가 되니까 a 대 4a, 그러니까 1대4가 맞죠. a 대 4a 하면은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니까 1대4. 1대4 외분을 하면 실제로 여기가 얼마? 0,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저렇게 그림으로 풀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1 빼기 4 분의 b 빼기 4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 값은 어차피 y는 1로 고정일 테니까 같은 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점좌표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a 빼기 4a 이렇게 되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니은은 이 친구가 어떻게? 여기를 살짝 치우고 A, B가 직사각형이면 이런 문제 해석할 때 이면까지가 다 조건입니다. 이면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A, B, C, D가 직사각형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작을 살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이다. 핵심이 뭐지? 직사각형.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얘네들이 전부 다 직각. 요렇게. 그래서 요 친구들끼리는 길이가 다 같아야 되죠. 평행사변형이 유일하게 다른 게 이제 여기가 직각이 다 된다. 요거. 그래서 이제 직각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직각이 시사하는 바가 B랑 C가 X좌표가 같고 그 다음에 A랑 D가 X좌표가 같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이면 A는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사이 거리가 얼마? 요 사이 거리가 4A랑 A니까 쟤를 그대로 떠올게요. 그냥 A, B 그 다음에 C, D.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1이랑 4A,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직각. 좌표에서 직각은 주로 이제 X축, Y축 평행하다. 여기서 이제 됐을 때 X 값을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잘 보면 그 여기도 이제 실제로는 점좌표를 다 구할 수는 있죠. 마이너스 1, 4a분의 1이고 얘네가 이제 a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실제로 요 사이 거리가 얼마? 4a분의 3이죠. 왜냐하면 a분의 1 빼기 4a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a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3a랑 4a분의 3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분시키면 a 제곱이 4분의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는 안 되죠. 지금 4분의 1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잘 보시면 A, B, CD가 더 길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죠. 그대로 CD가 이제 4A분의 3이고 디귿 4A분의 3 CD가 3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수기 때문에 곱하는 게 가능하죠. A가 2분의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그러면 4분의 1보다는 크다 라는 공통 범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어떻게 된다?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분의 1은 어디서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A 자체 범위입니다. 4분의 1부터 1까지. 그래서 6번의 핵심은 그림을 그려서 그냥 해석하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7번이 이 문제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원래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얘가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소름 돋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럼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함수들도 해석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fx를 잘 가만히 보니까 딱 째려보세요. 딱 째려봤을 때 기선 제압을 당하면 안 되고 기선 제압을 해보면 자 여기서 봤을 때 항상 어떻게 된대? 짝수항만이죠. 상수항, 홀수 차수들이 다 사라졌다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칭성. 오케이. y축 대칭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 우함수.
자, 그러면 우함수란 뜻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x가 0보다 큰 데만 그려서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다. 요 대칭 함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해석인데 구간의 미지수인데 이제 대입후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좀 힘들겠다, 맞지? 안에 그 절대값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x가 0보다 클 때, 자, 이게 이스터 에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가 대칭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0보다 클 때만 성립을 해도 뭐 가능하다라는 거. 굳이 음수를 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절대값 함수 얘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돼?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죠. fx가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 fx가 음수면 2fx 이렇게 되는 이제 구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족관. 자, 분명히 적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상수가 나온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다 조건은 상수고 나 조건은 감소를 한답니다. 그럼 얘는 일정하고, 적분은 계속 하는데 일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간분리 함수에 따라서 가다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fx가 양수여야 된다. 그 범위에 있어야만 0이 되니까 0을 적분을 해야만 일정하죠. 오케이? 상수항을 적분해도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을 적분을 해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계속 이제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해보면 이만큼 넓이가 더 넓어지죠. 그러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하다는 뜻이 안에 p 적분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가 요 안에 있는 친구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fx가 양수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감소한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음의 값이 더 많이 더해지고 있다 이 뜻인 건데, 당연히 이제 fx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자, 요렇게 이차함수가 우리가 대충 있다고 치면 우리가 값이 넓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또 추가가 되죠. 근데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음수 값이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음수 값이 더 많이 계속 들어가니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마이너스 x 이 친구랑 2x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커지는 속도가 2x가 훨씬 더 빠르죠. 이걸 아셔야 돼. 얘는 이제 약간 거북이, 얘는 토끼. 그래서 이제 얘가 1, 2 대입해보세요.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연수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 값이 1만큼 변화함에 따라서 y 값은 얘가 훨씬 더 빨리 쑥쑥쑥 커지는 느낌이고 얘는 조금씩 증가를 하죠. 그래서 얘가 더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족권에 잘 보면 0부터 1에서는 이라고 했죠.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일단 가족권은 핵심이 뭐다?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했었죠.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양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요 함수 자체가 요 증가를 해야 되겠죠. 양수. 그럼 요 증가 함수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1일 때 뭔가 변화가 생기죠. 경계값 판단 되게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양수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게 합성함수죠. 2x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2x는 실제로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0부터 2까지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걸 옆에도 그릴까 그냥? 1을 대입하면 2x이기 때문에 2까지 벌어져야 되죠. 2까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결국 이제 마이너스 x는 여기까지는 이제
얘가 이만큼 커질 때 요만큼밖에 못 커지죠.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커지는 속도가 더 줄어든 저 작으니까 얘만 참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2까지는 딱 어떻게 된다? 2까지는 fx가 양수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지 양수 fx가 요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잘 봅시다. 5번을 잘 보시면 1부터 5까지죠. 1부터 5까지는 감소를 한답니다. 자, 우리가 나 조건에서 감소를 하려고 하면 fx가 음수가 돼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1부터 갑자기 어떻게 돼? 실제로 2부터 2x는 2부터 10까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fx가 양수인데, fx가 양수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충 그린 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그에 따라서 2부터 이제 10까지 변화를 할 텐데, 그때는 무조건 음수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이제 10으로 잡았어. 왜냐면 이제 2부터 10까지니까 요 가족권 하나씩 똑같이 해봤는데, 근데 얘가 이제 요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x가 5보다 클 때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양수가 다시 나와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10일 때까지는 딱 음수였어, 얘가.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x가 핵심인데, 마이너스 x가 잘 보면 5에서 끝나버려. 자, 그러면 요까지 딱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럼 5보다 크면 어떻게 돼? 요 값이 아직 더 추가가 돼버리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 여기서부터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도 얘는 아직 다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어떻게 돼? 실제로 감소하는 구간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 x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니까 얘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일정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핵심이 뭐다? 늦게 오는 친구를 배려를 해줬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잘못된 거고, 요렇게 해석이 돼야 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x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마이너스 x가 조금 더 느리게 가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돼? 5보다 클 때는 항상 양수일 수가 있죠. 이미 이제 10은 이미 양수였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양수가 되니까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4차 함수 개형이 이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2와 2에서 근을 갖고 5에서도 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W 모양, 이렇게 완전 대칭.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요 두 개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왜 x를 기준으로 맞춰서 10으로 잡으면 안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요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fx가 이렇게 되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식추론 근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fx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근의 형태로 적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적어야 되지. 근데 굳이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제 f 루트 2를 대입하라고 했죠. 결과론적으로 f 루트 2 그래서 이제 루트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3 해서 46이 답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그래서 양수 음수가 됨에 따라서 비교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8번 이 친구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하긴 했을 텐데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변수 이거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얘는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근데 내가 뭘 해? 반복을 한대. 뭘 해? 주사위를 던지죠. 주사위를 던져서 좌표로 바꾼 다음에 확률 변수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 변수가 사실은 y라는 친구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요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단위가 바뀌어. 단위 체인지.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던지다가 갑자기 좌표의 거리로 바뀌죠. 오케이? 그러면 단위가 바뀌면 이게 확률 변수가 무조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는 x를 쓰고 번은 내가 따로 잡아서 y를 쓰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y를 이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 나는 2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할게요. 2 이하. 뭐 3 이상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과정이 좀 다르겠지만. 그럼 이제 그럼 둘 다 해볼까? 둘 다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둘 다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두 번 이하로 할 때 y를 확률 변수 y를 두 번 이하로 이제 할 때랑 y를 세 번 이상으로 할 때랑 3번이 뭐냐? 2 이하 3 이상 요렇게 주사위에 번을 몇 번 나오는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y번 나온다 이제 일반화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2 이하이면 점 P를 3만큼 간대요.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니까 15번 반복했으니까 점 P의 일반화가 어떻게 됩니까? y번 가면 x 방향으로 y번 갔으니까 3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총 15번을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얘가 이제 2 이하 아니면 3 이상이겠죠. 그래서 15-y 곱하기 1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점좌표가 잡히는 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뭐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무조건 고쳐주셔야 되고 x1, y1 점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럼 x제곱 y제곱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거리니까 우리가 거리라는 표현이 뭡니까? 핵심이 절대값이죠. 거리라고 나오면 절대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3y, 15-y 이렇게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보면 확률 변수 x가 이제 9 더하기 16 루트의 대입 9y 더하기 60-4y 이렇게 되죠. 근데 y는 이제 이미 뭐야? 우리가 y가 0부터 15까지라는 범위가 있죠. 왜냐면 15번만 하니까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15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미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오고 그러면 약분이 되면 5y 더하기 60이니까 y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y 더하기 10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 ex를 구하는 방법은 ex를 구하는 것과 ey 더하기 12를 구하는 건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평균 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 평행 이동 값을 이제 할 건데 이에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이 돼서 나옵니다. b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이 친구는 결국 얘를 루트를 한 거기 때문에 a의 절대값에 시그마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좀 외워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증명 방법이 좀 있는데, 증명 방법은 평균은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서 이제 구하는데, 얘가 잘 보면 x 대신에 얘가 이제 평균이라 그러는데, 확률 변수 곱하기 이제 확률을 해서 시그마를 0부터 뭐 15까지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얘가 얘 대신에 ax 더하기 b가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가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a x px 더하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b 시그마 px.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ex였으니까 a ex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은 전체 합이 얼마? 1이 되기 때문에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이제 우리가 분산이 제곱에 뭐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던데,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그러니까 빼니까 차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수항은 어차피 날라갈 거고, 요거만 제곱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증명 방법이 차라서 그냥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가 2y 더하기 12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y의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y가 이제 뭐냐면 이항 분포죠. y가 이제 이항 분포인데, 두 번째 y가 이항 분포, 횟수 나오면 웬만하면 이항 분포입니다. 그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할 때 여기가 횟수 총 15회, 그 다음에 확률 자리, 내가 이제 y를 뭘로 잡았으니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잡았기 때문에 2 이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로 이제 바꿔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n 노멀 디스트리뷰션 했으니까 여기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np 횟수 곱하기 확률, 횟수를 우리가 주로 n이라 그러고 확률을 p라고 합니다. probability, 그 다음 number 이렇게 해서 np의 분산이 npq 이렇게 되는데, 뭐 분산은 지금 필요 없죠. 그래서 15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이제 평균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EY의 평균이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때 이제 얘가 이제 5니까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3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 이상으로 잡으면 이제 y 값이 다른 겁니다. 그럼 점 자체가 어떻게 돼? 이제 실제 이제 15-y x가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얘가 이제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 이상은 y 좌표니까 횟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5,30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y는 그대로죠. 0부터 15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점 x가 5, 이거는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3을 곱하면 이제 135에 마이너스 9y 더하기 4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요 범위이기 때문에 양수 값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5y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야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2에 7 빼기 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 x가 27 빼기 2y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y 값을 구해보면 얘가 15번 하는데 3 이상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죠. 그래서 이제 이 y는 15 곱하기 3분의 2 해서 이제 1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또 17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계산 과정은 좀 다른데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좀 쓰인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걸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핵심, 요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이 친구가 이제 계속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인데, 자, 길이가 2인 선분 지름, 이거 딱 보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P 보고,
지름 나오면 직각 표시. 그럼 여기서 이제 직각 표시를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직각삼각형. 그러면 AB가 2면은 길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각이 주어졌으면 길이 표현 하는 게 이제 국룰. 그러면 이제 AB가 얼마?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2 사인 세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 코사인 세타. 직각삼각형. 거기에 대해서 세타고 3분의 세타. 각이 많죠. 각이 많으면 뭐다? 길이 표현. 각이 많으면 무조건 길이 표현. 이렇게 길이가 많으면 역으로 각 표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넓이가 S세타, PB 길이가 이제 L세타라고 했는데 L세타는 이미 구했죠 우리가. 2 사인 세타. 그럼 얘는 이제 0이 되는 인자로 미리 보내보면 어떻게? 2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탄젠트, 1마코 요거 0이 되는 인자. 요거는 이제 그 초월 함수들은 주로 다항함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증명 과정. 결국 이제 사인, 얘도 이제 탄젠트는 왜 세타로 갑니까?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사인 세타가 세타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분의 세타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세타. 그러면 L세타는 이미 구했습니다. L세타는 PB의 길이기 때문에 2세타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시던지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가시던지 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뭘로 가든지 간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셔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편안한 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가는 편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훨씬 더 편하겠죠.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각 표현을 해보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 세타. 결론적으로 뭐다?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길이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는 요 길이를 AQ를 구해서,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꽂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저는 쓸 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 자, 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뭐? 길이를 표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2분의 1 AP AQ 사인 세타 이거를 써볼게요. 그럼 이제 AQ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AQ의 정반대편이 3세타다 맞지? 사인 3세타. 그럼 여기서는 이제 0이 되는 인자를 빼는 경우가 없죠. 빼는 경우가 없으면 무조건 0이 되는 인자로 다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3분의 세타. 그 다음 얘는 얘는 어차피 사인 3분의 4세타가 될 거기 때문에 3분의 4세타. 그럼 3분의 세타 날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AQ는 0이 되는 인자가 아니죠. 2분의 1 요렇게 이제 수렴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가면 2분의 1 AQ AP 사인 세타.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인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Q도 2분의 1이고 얘도 이제 0 대입하면 어차피 2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세타. 그래서 2분의 1 세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 L세타 분의 S세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분의 1로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정리를 잘 해두자. 그럼 이거 진짜 거의 공룰입니다. 지름이 나올 때 직각, 그 다음에 각이 많으면 길이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기하. 자, 요 친구는 이제 좀 이번 시험에서도 뭐 중요하게 쓰인 거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10번도 되게 중요한데, 자, 좌표 평면에서 초점이 A, 0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 자, 꼭지점이 여기서 꼭지점이 원점이다. 이 뜻이 뭐죠?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죠. 이 표현은 뭐냐면 평행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평행 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가 알던 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초점이 A, 0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정리를 써야 되겠죠. 하니까 이제 준선을 약간 제발 이거는 국룰처럼 그냥 끄셔야 돼. 왜냐면 정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선이 여기를 이제 A 프라임이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초점이 요렇게. 그럼 이제 조건을 하나씩 써볼게요. AF가 2랍니다. AF가 2인데 우리가 정의를 써보면 지금 A가 지금 초점이죠. 포물선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랑 PA랑 길이가 똑같은 친구가 연마죠. 요렇게. 요 두 친구가 같고 얘랑도 다 같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면 요 AF 거리가 2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핵심이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 국룰. 이제 이게 이제 그 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놓으면 요 각이 또 똑같고 이것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 내려보게.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선들은 좀 파란색으로 끄어 놓을게요. 요 사이 거리가 1, 1로 바뀌죠. 그럼 요 전체 거리가 얘가 a, 0 마이너스 a, 0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2a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사이 거리가 2a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요 사이 거리도 전부 다 PA, PF가 다 같은데 얘가 2a 플러스 1로 같아진다. 요렇게. 그 다음에 PF 프라임이랑 PF가 또 같답니다. 그럼 얘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잘 보면 각을 공유를 하죠. 한 각을. 그럼 여기가 세타면 PF, F 프라임이 세타면 F 프라임 PF도 어떻게 됩니까? 세타. 결국 삼각형 두 개가 뭐다? 삼각형 두 개가, 자, PAF랑 그 다음에 F 프라임 F P입니까? 자, 요 삼각형이랑 요 쪼매난 삼각형, 요 쪼매난 삼각형이 델문 AA 닮음이죠. 오케이. 자, 닮음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닮은 비를 써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장축의 길이를 구하랬죠. 장축의 길이는 요 두 개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친구가 2고 여기가 이제 2a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우리가 이제 2c가 되겠다, 맞지? 왜냐하면 c, 0, 그 다음에 이제 얼만겨? 2c고, 오케이. c, 0이랑 마이너스 c, 0이기 때문에 f 프라임 거리는 2c가 되는데, 자, a와 c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정의에 따라서 요 사이 거리가 아까 a였잖아요. 근데 요 전체 거리가 얼마? 0부터 f까지는 c죠. 그래서 첫 번째는 c가 a 더하기 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 그냥 좌표니까 a 더하기 2를 하면 c가 나온다. 두 번째는 이제 닮음 활용. 얘가 이제 OF가 여기 벡터를 적어봤네. OF 길이가 OA 더하기 AF. 얘가 이제 2고 얘가 A, 얘가 C.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음 활용. 닮음을 활용하면 비율로 하면 되죠. 2A 플러스 1 대 2는
2a 플러스 1대 2는 전체 길이가 여기 2c 대 2a 플러스 1 2c 대 2a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4c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a 플러스 8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4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4a 날라가고 a 제곱이 4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좋다고 2분의 루트 7 이렇게 바로 바꾸지 말고 천천히 일단 멈춰.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의 합 그러면 여기가 이제 2c면 여기도 2c 그러면 pf 프라임 더하기 pf가 장축이죠. 5번 pf 프라임 더하기 pf 얘가 왜? 장축의 길이 이게 이제 타원의 정의죠. 타원 정의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pf 프라임은 우리가 이제 f 프라임이랑 같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2c 그 다음에 pf는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듯이 2a 플러스 1 자 근데 이제 c가 얼마? c가 a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2a 플러스 4 그래서 총 장축의 길이는 4a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a가 얼마? 2분의 루트 7이 될 테니까 4a를 하면 2루트 7 더하기 5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루트 7 더하기 5니까 q가 2가 되고 p가 이제 5가 될 테니까 25 더하기 4 해서 2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이제 q 얘가 p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를 하세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닮음 성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닮음 성질이 딱 보이는 순간 비율로 비례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